딸이 밥을 안 먹습니다. 하루 3끼 중 1끼라도 온전히 먹어주면 정말 감사할 지경이에요. 저는 영국 잉글랜드 남부에 있는 햄프셔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런던에서 기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평화로운 곳이에요. 이름은 엘리자베스이고 올해 41입니다.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지만 지금은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어요. 아이가 아픈 이후로는 오롯이 집안과 딸 루비를 돌보는 데에 시간을 쓰게 되었죠. 남편은 지역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는 변호사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가족은 제가 주로 집안일과 육아를 전담하고 남편이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그런 전형적인 형태의 가족이에요. 저희 딸 루비는 올해 8살이에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 체구가 작고 마른 편이에요. 처음엔 단순히 유전이려니 했는데 돌이 지나면서부터는 피부가 자주 붉어지고 거칠어지는 걸 보고 아토피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거기에 천식 증세까지 더해졌습니다. 밤에 기침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일이 잦았고 운동장을 조금만 뛰어도 숨이 가빠져 주저앉기 일쑤였어요. 의사에게서 식습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유기농 재료로 식사를 준비해보기도 했고 아이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마카로니나 감자튀김을 종종 해주기도 했지만 효과는 미미했어요.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가 식사 자체를 싫어한다는 거였어요. 식사 시간은 항상 전쟁 같았습니다. 루비는 밥에 숟가락을 대는 순간부터 인상을 찌푸렸고 몇 번 씹다가 꼭 물로 넘기려고만 했어요. 간혹 달달한 빵이나 과자에는 관심을 보였지만 제대로 된 끼니는 그야말로 스트레스였어요. 아이의 체중은 늘 걱정 수준이었고 또래 아이들과 키를 비교하면 한참이나 작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자책하게 되었고 점점 식사 시간은 저희 둘 모두에게 피하고 싶은 순간이 되었어요. 그러다 일이 조금 바빠진 남편이 새벽 출근을 하게 되면서 저와 루비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단조로운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 저는 어느새 작은 일에도 신경이 예민해졌고 아이가 음식을 남길 때면 그저 실망하는 걸 넘어서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입이 짧니? 엄마가 매일 이 고생을 하는데 하고 말끝을 흐린 적도 많았어요. 그런 말들이 루비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매일 같은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웃 주민들 대부분은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이라 누가 이사를 오면 금세 동네에 소문이 나요. 특히 이번엔 동양계 가족이 이사 왔다고 해서 모두들 궁금해했죠. 하지만 저는 그런 데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루비와의 식사 전쟁을 치르다 보면 이웃에게 인사할 틈도 관심을 둘 여력도 없었어요. 며칠 후 어느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여인이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옆집에 이사 온 박가혜라고 합니다.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녀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딸과 함께 있었고 양손에는 반듯하게 정리된 그릇을 들고 있었어요. 이건 저희가 만든 잡채랑 불고기예요. 그리고 이건 꿀떡인데 한국에서 자주 먹는 디저트예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예의를 차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음식을 받았습니다. 그릇은 따뜻했고 향기는 강했지만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솔직히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건 너무 간이 세지 않을까? 아이가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제 방 한쪽에 놓아두고 루비에게는 별말 없이 평소처럼 간단한 토스트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루비가 옆에 놓인 그릇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엄마, 이건 뭐예요? 맛있는 냄새 나요. 순간 저는 멈칫했어요. 그 아이가 음식 냄새에 먼저 반응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이웃 아주머니가 주신 거야. 한국 음식이래. 나 한 입만 먹어봐도 돼요? 루비는 꿀떡을 집어 입에 넣었고 금세 미소를 지었어요. 달콤해요. 더 먹어도 돼요? 그날 루비는 꿀떡을 몇 개 먹고 잡채도 젓가락으로 집어보았어요. 입에 넣은 후 씹으면서 이거 신기해요. 부드러워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며 그릇을 조금 더 가까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결국 루비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을 먹었고 그날 밤엔 기침도 덜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도 기뻐서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에는 온통 그 음식들이 떠올랐습니다. 무엇이 루비의 입맛을 자극했을까? 그 음식엔 어떤 비밀이 있을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감사 인사를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는 미안함도 있었어요. 저는 다음날 아침 오븐을 예열하고 정성껏 스콘을 구웠습니다. 우리가 늘 즐겨 먹던 레시피였지만 이번에는 마음을 더 담아 만들었어요. 포근한 빵 냄새가 집안을 가득 메울 때쯤
저는 따뜻한 스콘을 바구니에 담아 조심스레 옆집을 찾았습니다. 어제 음식 정말 감사했어요. 저희 아이가 이렇게 잘 먹은 건 정말 오랜만이라 이건 저희 집에서 자주 구워 먹는 스콘이에요.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시작된 교류는 제 삶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식이라는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만남은 제 아이의 삶을 그리고 저 자신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 한국 음식. 그거 다 뭐로 만든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애들한테 너무 이질적이지 않아요? 중국계 엄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고 몇몇 학부모들이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엘리자베스는 괜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혹시 내가 무책임했던 건 아닐까? 루비에게 혹시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건 아닐까?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옆집 가엘 씨를 찾아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제가 요즘 루비가 정말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한국 음식에 대해 걱정스런 말을 하셔서요. 혹시 제가 뭘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닌지. 가엘 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생소한 문화는 누구에게나 낯설고 오해가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저희는 항상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루비가 좋아해줘서 저도 너무 감사해요. 그 말을 들은 엘리자베스는 마음속 짐이 풀리는 걸 느꼈고 다시 한번 가엘 씨에게 감사했어요. 그 후로도 루비는 매 끼니를 즐겁게 먹었고 피부 상태는 거의 완치 수준으로 호전됐어요. 학교에서도 더 활발해지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어요. 이게 다 그날의 꿀떡 한 개에서 시작된 거라니. 어느 늦봄의 주말, 두 가족은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며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혹시 한국에 한번 가보실래요? 음식도 문화도 직접 경험해보시면 훨씬 더 재밌을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루비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우리 한번 한국에 가보자. 그동안 받은 따뜻함을 직접 느끼고 싶어요. 그날 이후 엘리자베스의 집 주방엔 김치볶음밥, 미역국, 떡볶이 냄새가 자주 풍겼고 루비는 이건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야 하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음식은 단순한 맛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오해를 풀고 삶을 바꾸는 마법이었어요. 한국 음식은 그들의 삶에 따뜻한 빛을 비춰줬고 이제 한국은 단지 먼 나라가 아닌 마음 가까이에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처음부터 기대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시 아이가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아서 내버려 두었던 일들이 어느 순간 하나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루비가 먼저 식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고 또 어떤 날은 직접 작은 그릇을 챙겨오며 엄마, 이거도 조금만 더 주세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한 숟가락을 겨우 먹고 나서 고개를 저으며 입맛이 없다고 말하던 아이가 이렇게 바뀌다니. 엘리자베스는 그저 놀라울 뿐이었어요. 아이의 입맛이 달라진 이유가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 계기가 되었던 음식들만은 분명했습니다. 가엘 씨가 가져다준 낯선 요리들, 달달하면서도 짭짤했던 불고기, 반짝이는 유리면처럼 반들거렸던 잡채, 쫀득하면서 입안에 퍼지는 꿀떡의 부드러운 단맛. 이 모든 것들이 루비에게 무언가 특별한 인상을 남긴 것 같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 음식들은 아이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가는 걸까? 왜 다른 음식 앞에서는 굳게 닫혔던 마음이 이 음식 앞에서는 이렇게 쉽게 열리는 걸까? 그래서 어느 날 직접 그 비밀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마침 가엘 씨와는 그동안 몇 번 마주치며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고 스콘을 건넸던 이후로는 서로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한테 요리를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가엘 씨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작은 시장에는 한국 식재료들이 모여 있었고 엘리자베스는 생전 처음 보는 것들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진한 붉은색의 고추장, 묵직한 냄새의 된장, 작고 둥근 떡들, 쌉싸름한 향을 풍기는 깻잎까지 이건 어떤 맛인가요? 라는 질문이 쉴 새 없이 이어졌고 가엘 씨는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깻잎은 그냥 먹으면 좀 낯설지만 간장에 절이면 정말 맛있어요. 밥 반찬으로 딱이에요. 같이 장을 보고 돌아온 날 두 사람은 함께 김밥을 말았습니다. 김 위에 밥을 얇게 펴고 단무지와 우엉,
당근과 오이를 곱게 올려 말아내는 작업은 처음 해보는 엘리자베스에게 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예 씨는 처음엔 다 이렇게 엉망이에요라며 웃으며 도와주었고, 엘리자베스는 서툰 손으로라도 끝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루비는 그 김밥을 입에 넣고 엄마가 만든 거야 라며 눈을 반짝였고, 그 순간 엘리자베스는 어떤 레스토랑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요리 수업은 매주 한두 번 계속되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달걀찜 등 메뉴는 점점 다양해졌고, 그만큼 엘리자베스의 솜씨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요리를 하며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대화가 깊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끼리 식사할 때 밑반찬이 꼭 있어요. 매번 정갈하게 상을 차리려고 노력하죠. 영국에서는 그런 문화가 잘 없어요. 그래서 가끔은 차려주는 사람만 피곤한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공감대가 점점 생겼고, 엘리자베스는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엘리자베스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루비가 요즘 밥을 더 잘 먹는 게 음식 재료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분위기 때문일까요? 가예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분위기에도 민감하고 음식의 정성도 느끼는 것 같아요. 어쩌면 엄마가 정성스럽게 만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이를 달라지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엘리자베스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단순히 입맛을 되찾은 것만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식탁이 아이에게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작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 나라의 음식을 가져와 친구들과 나누는 날이었는데, 루비는 자신 있게 김밥을 싸갈래요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이의 표정이 너무 확신에 차 있어서 결국 함께 김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루비는 당당하게 김밥을 친구들 앞에서 소개했고, 몇몇 친구들은 이거 진짜 맛있다라고 말하며 감탄했습니다. 그날 루비는 집에 와서 엄마, 나 자랑스러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엘리자베스는 울컥하는 감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자신감이 없고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한국 음식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그저 맛있는 요리를 넘어서 아이에게 자신감과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일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반찬을 만들고 매일 아침 따뜻한 국과 밥을 먹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도 모르게 장을 보며 두부와 미역, 김치를 고르고 있었고, 주방에는 늘 참기름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아이는 건강해졌고 엄마는 웃음을 되찾았으며, 그 모든 변화는 아주 작은 만남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요즘 들어 매일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주방에 서서 된장을 풀고 채소를 썰고 밥을 짓는 일이 낯설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단순한 요리를 넘어서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이 변화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루비가 매 끼니를 기다리는 모습, 음식의 향에 먼저 반응하는 표정을 볼 때마다 엘리자베스는 마음 깊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루비는 자신이 꿈에서 김밥을 먹는 걸 봤다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엄마, 꿈에서 내가 김밥을 10개나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엘리자베스는 속으로 이젠 정말 달라졌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늘 그렇듯 가끔 예상하지 못한 그림자를 동반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학교에서 돌아온 루비는 조금 어두운 표정으로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상한 말 들었어요. 엘리자베스가 조심스레 이유를 묻자 루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떤 애가 엄마가 싸준 김밥 보고 이거 이상한 냄새 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누가 들었는데 그 애 엄마가 한국 음식은 뭐로 만든 건지 알 수 없다고 했대요. 그 말을 들은 엘리자베스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자신도 모르게 가예 씨가 준 반찬들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위생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아이가 모르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도 있던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의심이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아무 생각 없이 한국 음식이 좋다고만 여겼던 건 아닐까 하는 자책도 들었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루비는 조심스레 밥을 뜨며 눈치를 보았고 엘리자베스도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식사는 계속 이어졌지만 마음속 찜찜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엘리자베스는 직접 가예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날 따라 말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지만
가예 씨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루비가 조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 말에 엘리자베스는 그간 마음에 쌓아두었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 학교에서 루비가 좀 속상한 말을 들었어요. 어떤 아이가 김밥을 이상하다고 했다는데 그 엄마가 한국 음식에 대해 좋지 않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공기가 조용해졌습니다. 가예 씨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러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 영국에 왔을 때 도시락에 김치가 들어가면 냄새 난다고 손가락질 받은 적 있어요. 낯선 문화에 대한 반응이 꼭 악의적이지는 않지만 때로는 상처가 되죠. 엘리자베스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가예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음식은 가족이 먹는 거랑 똑같이 만들어요. 좋은 재료만 쓰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로 골라요. 혹시라도 걱정되셨다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해 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대화를 나눈 이후 엘리자베스는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문화는 다를 수 있지만 정성과 진심은 어디든 통한다는 걸 깨달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오해는 풀렸고 두 가족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며칠 뒤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루비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엄마, 나 어제는 팔이 안 가려웠어요. 밤새 긁지도 않았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아토피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캑캑거리던 기침도 점점 줄었고 숨이 차다며 괴로워하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혹시 음식 때문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 루비는 거의 한식을 위주로 먹고 있었고 간이 세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들 덕분에 몸에 무리가 가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식단을 조절했고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간 병원에서는 놀라운 반응이 나왔습니다. 피부 상태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천식도 안정적이에요. 특별히 뭐 하신 게 있으세요? 라는 의사의 말에 엘리자베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음식을 바꿨을 뿐이에요. 그날 밤 루비는 자신의 방에서 한국 전통 음악을 틀어놓고 있었고 엘리자베스는 조용히 문을 열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옷장 속에 곱게 접힌 한복 인형을 꺼내 들고 장난을 치고 있었고 엄마, 나중에 한국에도 가보고 싶어요. 진짜 한복도 입어보고 싶고요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아무 말 없이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려움과 오해, 의심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진심과 믿음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걸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고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리고 그 문화를 지닌 이웃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건강이 나아진 것보다 더 값졌던 것은 마음의 시야가 넓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엘리자베스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병원 예약 날짜를 손꼽아 세고 루비의 컨디션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었지만 이제는 매일의 식단을 고민하고 새로운 반찬을 시도해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냉장고에는 두부와 미역, 간장에 절인 깻잎이 항상 자리하고 있었고 주말이면 함께 만든 김치전과 유부초밥이 식탁을 채웠습니다. 루비는 그 모든 과정을 당연하다는 듯 즐기고 있었고 엘리자베스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봄이 완연히 찾아온 어느 날 엘리자베스는 루비와 함께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루비는 어린이 코너에서 한국을 주제로 한 그림책을 발견했고 자리에 앉아 집중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책 속엔 한복을 입은 아이들과 설날에 떡국을 먹는 가족, 그리고 사물놀이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루비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한국 가고 싶어요. 책에서 본 거 다 해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엘리자베스는 조금 망설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 역시 궁금했어요.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그 나라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문화 속에 잠시라도 머물며 아이와 함께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루비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여름방학 때 우리 한국에 갈 수 있어요? 엘리자베스는 미소를 지으며 그래, 가보자. 우리가 함께 좋아하게 된 그 나라로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심은 단순한 여행 계획을 넘어서 모녀가 함께 걸어온 변화의 길에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음식에 대한 이해, 문화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가예 씨 가족과의 우정이 이 여행을 더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가예 씨에게 그 계획을 전하자 그녀는 반가운 얼굴로 같이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안내해드릴게요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가족의 한국 여행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여행지를 정하며 하루하루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루비는 태극기를 그려 벽에 붙이고 매일 아침 한국어 인사말을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같은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한국에 간다는 이야기에 친구들의 관심이 쏟아졌고 루비는 자랑스럽게 자신이 좋아하게 된 한국 음식과 문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김밥이 이상해 보였는데 지금은 제일 좋아해요. 우리 엄마가 직접 만들어요. 여행을 앞둔 어느 날 엘리자베스는 루비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가엘 씨가 문을 두드리고 음식을 건넸을 때만 해도 자신은 그저 예의상 받아들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음식이 이렇게까지 삶을 바꾸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음식이 문화이고 문화가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느끼게 된 여정이었습니다. 가엘 씨와 함께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도 특별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어떤 시장에 가볼지, 어떤 식당에서 어떤 음식을 먹어볼지 계획을 세우며 서로의 추억과 기대를 나누었습니다. 가엘 씨는 서울에 가면 제가 자주 가던 분식집이 있어요. 그 떡볶이 맛은 잊을 수 없어요라고 말하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 그곳은 단순히 루비가 좋아하는 나라가 아니라 엘리자베스 자신도 마음을 붙이고 싶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행 전날 엘리자베스는 루비의 침대 곁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루비야, 너는 왜 한국에 가고 싶어졌어? 루비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엄마랑 같이 좋아하게 된 게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더 특별해요. 그 말에 엘리자베스는 말없이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음식 하나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렇게 깊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어질 줄 몰랐기에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순간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공기가 두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인천공항의 넓은 로비, 빠르고 질서 정연한 교통, 친절한 안내판과 깨끗한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는 엘리자베스를 감동시켰습니다. 가엘 씨의 안내를 따라 방문한 전통시장에선 국밥 냄새가 퍼졌고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묻어있는 듯한 가게들이 즐비했습니다. 루비는 한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활짝 웃었고 엘리자베스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며칠간의 한국 여행 동안 두 가족은 유명 관광지 대신 조금은 덜 알려졌지만 훨씬 인상적인 장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가엘 씨는 서울에는 이름난 명소 외에도 정말 많은 보석 같은 곳들이 있어요라며 자신만의 장소들을 소개했고 엘리자베스와 루비는 그 말에 기대감을 가득 안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서울숲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원을 넘어서 다양한 테마 공간과 예술 작품이 함께 어우러진 도심 속 쉼터였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와 곤충 식물원, 그리고 작은 사슴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생태숲까지 있어 루비는 연신 감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슴이 진짜 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라고 말하며 사슴 가까이 다가가 조용히 인사하는 모습에 엘리자베스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이렇게 푸른 공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감동한 엘리자베스는 서울이 생각보다 훨씬 사람을 배려하는 도시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들른 곳은 망원동에 위치한 독립서점과 북카페 골목이었습니다. 골목을 따라 들어가면 오래된 주택을 개조한 작고 조용한 책방들이 줄지어 있었고 각 서점마다 자신만의 철학과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비는 어린이를 위한 한국 동화 모음집을 발견하고 꼼짝 않고 읽었고 엘리자베스는 서점 한켠에 마련된 작은 차 테이블에서 조용히 홍차를 마셨습니다. 밖에서는 커피향과 함께 빗방울 소리가 창틀을 두드리고 있었고 그 순간 엘리자베스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자신에게 정말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후 두 가족은 노들섬으로 향했습니다. 한강 한복판에 위치한 이 섬은 콘서트홀과 식물원, 카페, 그리고 작은 전시장이 함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이었습니다. 날씨 좋은 오후, 루비는 잔디밭 위에서 뛰어놀았고 가엘 씨와 엘리자베스는 한강을 바라보며 시원한 전통차를 나눠 마셨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섬의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처음 이웃으로 만났던 날을 떠올리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그땐 그저 음식 몇 가지를 나눈 게 전부였는데 또 하나의 특별한 장소는 홍대 근처의 빈티지 거리였습니다.
루비는 벽마다 가득한 그래피티와 감각적인 벼룩시장 부스를 보며 눈을 반짝였고, 가일 씨는 즉석에서 만든 길거리 떡꼬치를 하나씩 건네주었습니다. 떡의 바삭한 식감과 고추장 소스의 매콤달콤한 맛에 엘리자베스는 놀라며 이런 음식은 처음이에요. 정말 신기해요. 라고 말했고, 가일 씨는 웃으며 한국엔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모자라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예술가들의 거리 공연도 지켜보며 함께 손뼉을 쳤고, 루비는 공예 체험 부스에서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본 후 스스로를 루비 김밥이라 부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엔 응암동의 밤도깨비 야시장을 찾았습니다. 형형색색의 조명 아래 각양각색의 푸드트럭과 수공예품 가판들이 줄지어 있었고, 거리 공연과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루비는 손에 튀김을 들고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었고, 엘리자베스는 그런 딸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이 모든 순간이 마치 영화처럼 느껴졌습니다. 맛있는 길거리 음식들, 처음 보는 공예품들, 그리고 낯선 언어가 들리는 풍경 속에서도 이상하리만큼 편안하고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길, 지하철을 타고 한강을 가로지르며 루비가 말했습니다. 엄마, 서울은 정말 꿈 같아요. 다음엔 가에 언니랑 더 오래 있고 싶어요. 엘리자베스는 조용히 딸의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음에는 우리 여기서 한 달쯤 살아보자. 한국을 더 많이 느껴보게. 이 여행은 단지 명소를 둘러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다양하고 따뜻한 표정들을 마주한 시간, 그리고 서로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여정이었습니다. 전통도 현대도, 자연도 예술도 모두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서울의 풍경은 엘리자베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루비에게는 다시 오고 싶은 두 번째 고향 같은 공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루비는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한국 다시 오고 싶어요. 또 오자. 약속해요.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꼭 다시 오자.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자. 이제 엘리자베스에게 한국은 단지 다른 문화권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곳은 변화의 시작이었고, 사랑을 다시 배우게 해준 곳이며, 딸과 함께 만든 가장 소중한 추억이 담긴 장소였습니다. 식탁 위에 김밥 한 줄, 아이의 웃음, 친구의 따뜻한 손길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앞으로도 그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확신합니다. 어떤 음식은, 어떤 만남은, 어떤 문화는 그 자체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조용히 찾아온다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